자, 여러분들 더운데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쉬어가미 하기 바랍니다. 예, 7차 과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처럼 수평면에서 3kg이 초속 4m로 운동하고 있고 2kg이 초속 1m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충돌 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동량 보존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운동량 보존이 뭐냐 그러면 충돌 전에 총 운동량과 충돌 후에 총 운동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은 MV니까 3 곱하기 4 플러스 2kg이 1m/s 이것이 3kg이 2m로 변하고 플러스 2kg이 V로 운동한다. 그러면 여기서 V가 4m/s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6kg/s 이렇게거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됩니다. 그러면 A는 나중 운동이 얼마냐 그러면 충돌 후 3 곱하기 2. 그럼 처음 운동이 얼마냐 그러면 3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나오냐 그러면 마이너스 6 kg/s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6kg/s이고 이때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 마이너스는 뭐냐 그러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요걸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줄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서는 크기만 물었으니까 그냥 6kg/s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물었는데 두 물체가 충돌할 때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이 같지요.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은 A가 받은 충격량이고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6kg/s, 6Nm 이렇게 됩니다. 같다 맞습니다. V는 3이 아니고 4죠. 그래서 답이 기억년 이렇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이거는 전번에 또 나왔던 문제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 2kg 물체에 30N, 20N 이러면 R자임이 10N이 되죠. 그러면 이 물체가 요 나처럼 이렇게 운동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R자 힘은 10N이 되고 4초일 때 속력은 이 물체에서 가속도가 얼마냐? 가속도는 m분의 f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m이 얼마냐 그러면 2kg이고 f가 10N 이래 됩니다. 그래서 5m/s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가속도라 하는 게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이므로 기울기가 5가 되려면 4, 5, 20 그래서 V가 20m/s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4초일 속력 20m/s 이게 맞는 말이 되네요. 0에서 4초가 이동거리, 그럼 이동거리는 이 그래프의 넓이와 같아요. 4초가 여기 있으니까 이 넓이 구하면 여기 20이니까 80에서 40m 이래 되겠어요. 그래서 80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 B, C, D, A 과정을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입니다. BC 과정과 DA 과정 각각 온도와 T1, T2 일정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하면 등온 과정이라 합니다. 등온 과정, 등온 변화. 옳은 것을 구하라. 자, AB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그럼 여기 AB 과정은 지금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팽창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부피 일정하고 압력이 팽창하면 우리가 연력학의 법칙에서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 일정하고 압력이 늘어나니까 요 값이 부피 일정하니까 요 값은 0이 돼버리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 에너지에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여기 이제 이상기체라거나 PV는 nRT에서 자 부피 일정하고 압력이 증가하니까 온도 올라갑니다. AB 과정은 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온도 올라가니까 내부 에너지 갑니다.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 델타 T 예를 들니까 온도 올라가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 그래서 여기 내부 에너지 증가,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값이 되니까 그러면 Q가 플러스입니다. Q가 플러스라는 것은 열을 흡수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정리했듯이 여기 Q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W 한일 이렇게 있을 때 Q 값이 플러스인 것은 플러스인 거는 뭐냐 그러면 열을 흡수하는 거다.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것이다. 외부 일을 한다. 한 일 이렇게 자, 이게 마이너스 되면 열을 방출하는 것이고 내부 에너지를 감소하는 것이고 일이 마이너스 값이 되면 받은 일이 됩니다. 일을 받는다. 그러면 일을 하면 부피가 팽창하는 것이고 일을 받으면 기체가 수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둡니다. 그러면 여기 식에서 요 값이 0이고 델타 U가 플러스니까 Q가 플러스. 이 Q가 플러스라 하는 것은 흡수한다 그랬죠. 여기 흡수. 자, 흡수. 그래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BC 과정은 여기 일을 한다. BC 과정은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부피 팽창. 일은 W는 P 델타 V 그랬죠. 일은 부피 팽창에만 관계되는 겁니다. 부피 팽창하면 일을 하는 것이고 부피 수축하면 일을 받는 것이고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오로지 부피 팽창하고만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BC 과정은 부피가 이렇게 팽창했으므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DA 과정에서 내변이 일정하다. 자, 지금 DA 과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등온 과정에 대해서 온도 일정하다. 그럼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에만 결정된다. 자,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에만 결정된다. 그래서 D와 A는 온도가 일정한 관계이므로 등온 과정이므로 온도 일정하다.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띠꺼 이렇게 맞는 말입니다. 자, 이때 이상기체란 말과 그 다음에 상태 변화, 상태라는 것은 압력과 부피,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떤 관계 있느냐? 여기 연력학제 1법칙, 그 다음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 그 다음 여기 기체의 내부 에너지, 요거, 그 다음에 기체가 하는 일, 요 식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요 이 값들의 부호 이게 플러스 되면 흡수고 마이너스 방출. 이때 반대로 W는 외부로 일을 하면 플러스 되고 받으면 마이너스 된다. 요걸 혼동되지 않게 잘 기억하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이것도 전번에 한번 했던 문제 같네요. P점에서 V1 물체가 V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높이가 h입니다. Q는 h2인데 그때 속도가 EV가 됐다. 이거는 V고 EV다. 그래서 H1-F2로 구하라. 중력가스 D이고 물체의 크기와 공기장 무시한다. 이 말은 공기장 무시한다. 이 말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럼 여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자, 여기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뭡니까? mgh1 플러스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2 플러스 2분의 1 m ev의 제곱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값이 같다.
이래야 되니까 예, 여기서 H1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같다 이래 되니까 mg H1-H2는 자, 이거는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m 3v 제곱, 4v 제곱이고 v 제곱이니까 2분의 1 m 3v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H1-H2가 있네요. 그래서 H1-H2를 구하면 여기 m이 없어지고 2g분의 3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런 것이 나오면 이 문제가 어떤 개념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딱 생각해보고 여기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렇게 생각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g분의 3v 제곱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용수철의 한 끝에 천정이 고정해 놓고 다른 끝에 물체를 매달아 용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어떤 문제냐 하면 여기 그림을 하나로 그려놔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용철이 이래 있습니다.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용철을 이렇게 물체를 이 상태에서 물체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용철 늘어난 길은 그대로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있다가 놓으면 이 물체의 무게에 의해서 아래로 쭉 내려오겠죠. 이 물체 질량을 m이라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 왔을 때 여기에 뭐냐 그러면 여기 P이고 계속 뭐 이렇게 내려갔다 이만큼 요게 이제 Q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여기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그려놔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용수철의 질량과 공기장 무시한다. 아, 공기장 무시하네. 그럼 이거는 또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면 이 경우는 P점과 Q점인데 여기는 에너지가 세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노 하니까 일단 용수철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탄성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할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기준점을 이렇게 잡았다면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 이제 위치 에너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점에서의 여기다가 P점에서의 에너지는 이게 뭐냐 그러면 단성 에너지 2분의 1 kx 뭐 원을 할까 제곱 플러스 그 다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 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mgh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qs도 마찬가지예요. 늘어난 길이가 2분의 1 kx2 제곱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mv2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역시 포텐셜 에너지 mgh2 이렇게 요거의 높이가 예를 들어 뭐 h2다. 여기 높이가 H1이다. 뭐 그렇게 이제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답을 찾는 겁니다. P와 Q에서 용질 물체의 작용은 탄성력 크기가 같다. 말이 안 되죠. 늘어난 길이가 다르면 탄성력은 F는 KX입니다. 그러면 늘어난 길이에 따라 F가 달라지죠. 늘어난 길이가 크니까, 예를 들어 Q가 크니까 힘도 큰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용질의 단성 포텐셜 에너지는 PS와 QS, PS가 QS보다 작다.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단성 에너지는 2분의 KX 제곱이니까 늘어난 길이가 많을수록 단성 에너지도 큰 거죠. 단성 에너지도 큰 거예요. 단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P보다 Q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Q가 더 크죠. 그리고 P에서 Q보다 작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단성 에너지. PQ에서 용질 단성 포텐셜 에너지와 물질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은 같다. 틀렸습니다. 단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여기 있네요. 단성 포텐셜 에너지 단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세 개의 합이 같다 이래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말. 자,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역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를 다 역학적 에너지라 하니까 이 세 개의 합이 같다 이래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지금 오늘 푸른 문제들은 굉장히 좀 단순하지요. 단순하지만 뭐 알면 뭐 굉장히 쉽고 단순한데 모르면 또 어렵지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어떤 내용에 속하는가 하는 걸 좀 생각 먼저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거다. 그렇게 딱 이제 어떤 그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냐? 그러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 에너지, 이것들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것들이 어느 지점이나 어느 위치에서는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탄성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포텐셜 위치 에너지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잘 시험 공부도 잘하고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